중부전선 DMZ의 접경지역 강원도 화천. 수려한 자연이 어우러진 물의 도시다. 천연기념물 수달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상징하는 화천의 명물. 이제 수달은 남과 북을 잇는 DMZ의 평화대사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화천의 청정호수 8호호.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다. 6.25 전쟁 당시 이곳에서 숨진 전사자의 넋을 달래기 위한 위령제. 한때 중부전선 최대 격전지로 무수한 사상자를 냈던 8호호다. 요요히 흘러가는 호수의 평화로운 물결 뒤엔 남모를 전쟁의 아픔이 서려 있다. 화천 8호에서 8호는 뭐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때 3만여 명의 중공군이 수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하고도 다 평화 시대로 넘어가니까 그 넋들을 다 좀 그 진원, 위령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전쟁의 역사는 뒤로 한 채 이제는 생명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8호호. 이곳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건립된 한국수달연구센터가 들어서 있다. 수달은 족제비과의 야생동물. 전 세계적으로 총 13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유라시아 수달 한 종만 서식한다. 자연의 훼손으로 수달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멸종 위기 종 1등급으로 보호되고 있다. 특히 화천에서 수달은 DMZ 부근에 서식하며 남북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유일한 포유류. 때문에 수달은 통일의 염원을 담은 평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다. 지금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육상에 사는 동물들은 지금 우리 남북 그 철책이 그 DMZ가 생긴 이후에 왕래를 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그 철책 때문에. 근데 뭐 물론 새들은 뭐 하늘을 날아다닙니다만 우리 같은 포유류들은 60년 동안 못 만나는데, 근데 저도 수달은 남과 북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달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철책, 특히 이제 하천 쪽으로 그 사람은 못 지나가지만 어떤 이제 그 창살이 있는 쪽으로 조그마한 공간으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못 다니지만 이 수달이라는 동물은 그동안 이제 북한 그리고 남한 이쪽으로 자유롭게 그 틈새로 왕래를 하고 있었구나. 인간이 선을 긋고 갈라져 살아오던 반세기 동안 수달은 경계를 넘어 공존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곳에서 수달은 귀한 손님이다. 수달은 물과 육지를 오가며 서식하는 몇 안 되는 포유류. 연못뿐만 아니라 야외까지 수달이 점령해버렸다. 센터 구석구석이 수달의 안방이자 놀이터다.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보호하는 목적 아래 세워진 연구센터다 보니 수달에겐 이곳이 파라다이스나 마찬가지다. 지금은 이곳에서 보호되고 있지만 사실 녀석들은 고향이 따로 있었다. 수달들이 이곳에 오게 된 데는 제각각 사연들이 있다. 지금 여기는 총 12마리의 우리나라 수달이 지금 여기서 사육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들어온 수달들은 전부 다 저희가 뭐 일부러 어디 가서 데려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전국 각지에서 다치거나 또는 어미를 잃었거나 이렇게 구조된 개체들을 저희가 그 신고를 받고 여기서 이제 어린 개체들은 클 때까지 성장도 시키고 또 이제 만약 가능하다면 야생으로 방사도 시켜주기도 하고. 불과 두세 달 전에 구조돼 이곳 치료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기 수달들도 있다. 녀석들은 엄마 젖도 떼기 전에 기적적으로 구조돼 이곳에 왔다. 이 아이들은 올 여름에 이제 구조가 되어서 저희 한국수달연구센터로 온 수달들이에요. 아기 수달들인데 이제 올 장마철 지나면서 이제 어미를 잃고 혼자 있는 수달들을 이제 발견하신 분들이 얘네들 구조를 해서 저희 수달연구센터로 연락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구조된 아기 수달들은 사람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길러지고 있다. 때문에 연구원들을 어미로 착각하는 경우도 생긴다. 센터 안 사람들도 제 자식 마냥 애틋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언젠가 품 안에서 떠나보내야 할 녀석들이다. 그렇죠. 수달이라는 동물이 기본적으로 야생성이고 야생성이 남아있고요. 사람을 보면 회피를 하는 그런 야생동물들이죠. 지금 저희가 데리고 있는 이 새끼 수달들도 이 수달들도 지금 자연으로 돌아가야 될 수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생성을 최대한 키우고요. 사람에 대한 친화가 최대한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밥 먹을 때만 키우고 밥 먹을 때만 여기 머무는 동안만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다. 그날 오후 녀석들이 반길 만한 것이 도착했다. 바로 수달의 먹이가 될 메기다. 수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른 손바닥만한 그 정도 사이즈의 물고기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뭐 개구리라든지 뭐 이런 물새라든지 이런 것도 먹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뭐 구매를 할 수 있는 종류는 이제 이런 이제 살아있는 생물로 이제 지금 현재로는 여기 메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달은 민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야생성을 길러야 하기에 이렇게 살아있는 메기를 주고 있다. 하루에 한 번 4-5마리의 메기를 연못에 풀어준다. 그런데 사육사를 졸졸 쫓아다니며 친밀하게 구는 한 녀석. 바로 인국이다. 작년 여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경남의 한 해안가 도로에서 홀로 발견돼 이곳으로 온 녀석이다. 사람들의 정성 어린 돌봄으로 구사일생으로 되살아난 인국이 이제는 건강한 수달이 돼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연구센터의 마스코트가 됐다. 부모가 이제 로드킬 당하고 그 길 옆에서 이제 어미가 죽었으니까 멀리 가지 못하고 삑삑삑삑 되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이제 그 발견이 돼갖고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구조를 해갖고 눈도 못 뜬 상태에서 들어왔었죠. 제가 너무 버린 상태에서. 어려서부터 센터에 있다 보니 인국이에겐 이곳이 고향이나 마찬가지.
애지중지 길러지다 보니 사람을 보면 졸졸 쫓아다니며 너무 친숙해져 버렸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녀석인데 이러다가 야생성을 잃는 것은 아닌지 연구원들은 요즘 근심 걱정이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녀석은 그저 천하태평이다. 열두 마리의 수달이 센터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사실 화천 지역엔 이보다 더 많은 수달이 서식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다. 특히 DMZ를 중심으로 한 강 주변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을 거란 예측이다.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남방 한계선 철책 부분이고, DMZ를 중심으로 북한에도 수달이 많이 서식할 거란 추측이지만 금강산 댐으로 인해 최근 서식 환경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DMZ 쪽으로 오면은 자연성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달은 지금 그나마 DMZ 쪽에는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수달들이 더 과거처럼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금강산 댐 그 밑에 쪽에 그 상태가 그 수변이 지금 너무 나무도 없어 보이고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조금 더 이 자연 생태를 어떻게 하면은 더 유지시키고 이제 보호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 날 오후 연구원들은 특별한 조사에 나섰다. 야생으로 돌려보낸 수달의 흔적을 찾아 나선 것이다. 금강산에서부터 시작돼 DMZ를 거쳐 8호호 북한강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물줄기. 팀원들은 이곳에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달을 방사했다. 당시 녀석들의 뱃속에 무선 추적 칩을 넣었는데 지금 그 신호로 녀석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네, 지금 북한강 최상류는 지금 이 DMZ 지금 저희 철책선이잖아요. 지금 384 철책선으로 이렇게 분단이 돼 있는데 이 물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철책 자체가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수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10cm 정도 되는 이런 공간이면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무선 추적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해본 결과 이 수달 같은 경우는 이 철책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일한 이제 포유동물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수달을 이 남북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평화 홍보대사, 평화대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칩의 수명 때문에 현재는 2012년부터 방사한 6마리 수달의 움직임만 파악되고 있다. 덕분에 수달의 이동 경로와 생태, 서식 환경을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수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얘들이 육지보다는 물에서 빠르기 때문에 이제 먹이를 먹거나 배설을 할 때도 이렇게 가까이 물 가까이 도망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주로 배설을 하고 먹이를 먹거든요. 칩마다 서로 주파수가 달라 녀석들의 동태를 제각각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안정적인 서식구를 가지고 그 이제 이 다른 수컷이 있을 때 이제 서식 경쟁을 하고 이제 싸움이 나는 그 서식 영역을 이제 15km 정도로 이렇게 이제 연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얘들이 이동을 한다든지 뭐 이제 환경이 안 좋아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는 하루 사이에 뭐 30-40km도 이동할 수 있는 그렇게 이동거리가 큽니다. 많이 움직이죠.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킬로씩 움직이는 탓에 아무리 무선 추적기를 달았다 한들 녀석들의 동태를 파악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고 수신기에 포착된 한 곳. 과연 이번엔 수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조심하세요. 발 빠질 수도 있어. 여기 나무 다 타가버려. 수심이 깊지 않아. 오랜 시간을 달려온 보람이 있다. 마침내 수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발견 즉시 꼼꼼히 기록에 나선다. 오늘의 수확은 수달의 배설물. 보시면 아직 덜 굳었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은 하루 이틀 정도 이제 하루 정도 지난 배설물이 바깥 겉 표면은 좀 말랐고 속에는 아직 이제 젖어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요. 배설물이라도 이들에겐 소중한 연구 자료다. 녀석들의 거처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실제 움직임을 볼 차례. 이때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 이제 여기 수달이 오는 흔적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수달이 오는 거를 이제 실제로 촬영을 하려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센서 카메라라고 이 동물이 지나가면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과연 카메라에 녀석들의 움직임이 잘 포착될 수 있을까? 예전에 설치해 놓은 카메라에선 한 달 동안 몇몇 수달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수달 눈빛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물속에 헤엄치는 수달들이라든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청정한 8호 물줄기 안에 방사한 수달들은 대체로 건강하게 야생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다. 또한 다른 야생 동물들도 종종 카메라에 포착되곤 한다. 그리고 수달 말고 삭도 나왔어요. 똑같은 지역을 이제 삭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삭은 흔히 살쾡이로 불리는 고양이과의 야생동물. 이 역시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는 멸종위기 동물이다. 이러한 희귀 야생동물들의 발견이 화천 지역의 청정함을 말해주고 있다. 밤은 수달에게 또 다른 시간이다. 모두가 잠드는 늦은 밤. 센터 안 수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오히려 대낮의 움직임이 적다고 말할 정도로 밤 시간에 더 활발하다. 충분히 얘네들이 시력뿐만이 아니라 후각이라든가 청각이 사람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요. 특히 후각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낮을 많이 가리지는 않고요. 가리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죠.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물속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동물이지만 그렇다고 수달이 내내 물속에서만 지내는 건 아니다. 포유류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생활해야 살 수 있는 동물. 잠자리도 물이 아닌 육지에 있다. 어찌 보면 참 자유로운 삶이다. 다음 날, 센터 안에선 오늘 특별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수달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문화 행사. 우리나라 DMZ는 여기 서해에서 동해까지 100% 완벽하게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길이는 총 248km. 그저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귀여운 동물인 줄만 알았는데 수달이 남북을 잇는 평화의 매개 역할을 한다니 아이들은 좀 더 진지해진다. 이번 행사가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된 듯하다. 한편 연구센터 밖에서도 특별한 행사가 한창이다. DMZ 수달의 의미를 그림으로 되새겨보는 예술제. 이 DMZ 부근에서 이 수달이 북한을 매우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러한 어떤 자율성, 그러한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지의 예술가들도 많이 참여했다.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 때문에 이들 역시 진지하게 빠져든 모습이다. 작품을 만들어가며 여러 가지 의미를 되새긴다. 都是生命，在这里丧失了生命。战争没有真正的胜利者，全是失败者。然后呢，未来的战争是一个核战争，都是一个生态灾难。对这个国家整个这个现在这么美的一个环境，未来肯定会遭到一个，如果有战争的话，就是会致命的，会造成环境的极大的一个破坏和污染。所以说更是一个生态的灾难，更没有胜利者。 DMZ와 가까이 있다 보니 비록 남의 나라지만 분단의 아픔을 좀 더 실감하는 듯하다. India and Pakistan, but we actually I know what kind of situations have, but for me this was very different. But first time I come in this project, I saw so much beautiful landscape. So much very beautiful greenery and mountains look very beautiful, but last day I got a proper idea why this much silence. 예술 작품에 수달의 생명력까지 더해진 느낌이다. 이번 행사엔 아이들도 함께 참여했다. 수달 하나로 그려가는 저마다의 동심, 모두가 열심이다. 과연 DMZ의 수달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철조망이고 여기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는 불이고 안 보이지만 수달이 저기 이렇게 헤엄쳐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이 깃든 멋진 예술 작품이 탄생됐다. 작품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어찌 보면 아이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수달처럼 사람도 자유롭게 남북을 오가는 때를 염원하는 것은 아닐까. 수달과 함께 아이들은 통일의 미래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연구센터가 모처럼 활기를 얻은 그날 오후. 이곳까지 와서 어찌 수달 구경을 빼놓을 수 있을까. 아이들은 이 순간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야 여기 뭔가 되어 있네. 모두의 관심이 즐거운지 수달 또한 활기차게 제주를 부려보는데 먹이를 먹는 순간순간에도 스포트라이트를 의식하는 녀석. 그래도 모처럼만의 관심이 싫지만은 않다. 되게 자는 모습 그땐 자는 모습을 봤었는데 꿈틀꿈틀거리는 게 되게 귀여웠어요. 꿈틀꿈틀 웅크리고선 막 서로 껴안고 자는 게 되게 귀여웠어요. 이번엔 각자 먹이통을 들고 연못으로 향하는 아이들. 직접 먹이를 던져줄 참이다. 아이들이 던져준 먹이에 수달 또한 맛있게 먹는 것으로 반갑게 화답한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온화한 동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직접 보니까 야 세상의 포식자라는 그 말이 무색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무섭기도 한데 얘네가 정말 이렇게 생존해서 움직이는 거 보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분단의 경계에 가로막혀
남북 땅을 마음껏 오갈 수 없는 현실에서 수달이 지닌 임무는 어찌 보면 더 막중할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가 수달을 보호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달이 지금 남북을 다니듯 우리 사람들도 혹시나 이제 그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좋아질 때가 된다면 그렇게 좀 희망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수달이 단순 동물 수준이 아니라 이 수달이 DMZ에 사는 평화의 대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수달은 우리 남북 그 사람의 문제에서도 평화의 대사가 되는 동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자주 얘기합니다.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다행히도 화천의 자연 안에서 기사회생한 수달. 이제는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몰고 올 차례다. 점점 서식지를 잃어가는 천연기념물 수달. 더욱 많이 보호돼 남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멋지게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